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과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과연 두 분의 합은 맞을지 OX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샘표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 식용유 대란 확산에 강세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지겹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니까 나도 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O일까 X일까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두 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박정식 대표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간장과 그리고 식용유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회사이죠. 네. 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소식에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45,000원대부터 이제 95,000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긴 살짝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순자산 가치 1,900억 그리고 시가총액 2,2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다른 이제 식료품 관련 주들만큼 원래 저평가 상태였다가 이제 부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략 한 76,000원 정도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고, 이 상태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미 이제 조정폭이 한 50% 구간까지 오늘 반등을 줬지만 다소 좀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이 나오면 대략 9만 원 정도 자리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6,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9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리는 전략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O 의견을 주신 우리 유창희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자재 시장은 다변화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농산물은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최근에 약간 이제 농산물 가격이 조금 선물 가격을 보시면 좀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식용유 선물도 좀 이틀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고점을 찍었을까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한번 그 문제가 생기면 최소 1년은 문제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식용유 가격들이 한 몇 달 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물론 약간 고점 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저도 샘표가 10만 원, 20만 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면 또 충분히 반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워낙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이츠한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벗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츠한불 빨간불을 켜줬는데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츠한불의 모멘텀 유효할까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대표님, 왜 X를 주셨을까요? 일단은 이미 이제 이슈가 드러났죠. 네. 노마스크가 이제 오늘부터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금요일 날부터 좀 매도력이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슈력 상실로 인해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별도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결실적으로는 자회사 네오팜이 그나마 좀 흑자를 잘 내는 바람에 좀 흑자 기조로 좀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슈적인 측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츠한불 X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실적 때문에 X를 주신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죠.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마스크 해제,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을 받았는데, 화장품을 지난 주말에 갑자기 살까요? 그건 아니죠. 그 전부터 미리 좀 구매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또 화장품이라는 게 한번 사면 또 최소 한두 달 이상 가는 거고, 또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가는 부분들이라서 상당 부분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뉴스에 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마니님께서 그래도 실내 마스크 재료는 남아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내 마스크 제로는 좀 시간이 걸릴까 생각하고 너무 있고요. 구질구질한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내 마스크 제로를 하게 되면 아마 화장을 더 많이 하시긴 하겠죠. 마스크를 아예 안 쓰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소 여름 이상, 글쎄요,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이츠 환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두 분 모두 X로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골프존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버디보다 어려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이런 제목까지 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OX는요? 네, 이렇게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매도 의견을 주신 박정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왜일까요? 네,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실적의 성장성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실적 성장 프리미엄이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산 가치 2,878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50억 원으로 대략 한 4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매년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2021년 대비 올해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과거에 비해 성장성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모멘텀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주가 탄력성이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거야라고 들고 가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이제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17만 원 정도 선에서 오늘 이제 이 호실적으로 인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17만 원이 무너지면 다소 좀 횡보권역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17만 원 기준으로 보유하신 분들 매도할지 조금 더 홀딩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7만 9천 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조금 더 홀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홀딩 관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일단 골프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17만 원 선이 무너진다면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만 원 선을 잘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O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 증권사들의 의견과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일단은 골프 인구는 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린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야외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내 골프 인구는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장사예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골프전이 거의 뭐 8, 9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현금 장사를 한다? 그러면 불황에 강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골프 인구가 뭐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지금 실적 대비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은 있겠습니다만은 고점 갱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마감에 산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고르신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일단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남겨주셨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우주산업 현장 간담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UAM, 우주산업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일단 키워드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우주산업 간담회 안철수 위원장이 5월 1일 날이었죠. 이게 한국항공우주에서 지금 간담회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미 이제 6대 산업, 에너지, 바이오, 탄소 중립 대응, 방산, 우주항공,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불확실성 해소라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장에. 그렇죠. 어떤 불확실성일까요? 뭐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거쳐지게 된다라면 또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종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저는 해소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현재 그 종목의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네, 키워드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그럼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두 종목 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종목이에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에 언급드린 아세아텍이 오늘 상한가를 찍고 한 20%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야, 보유하신 축하드려요.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간단하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상승력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횡보권역을 지난 2021년 7월 달부터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55,300원 정도의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 한번 품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승력을 좀 잘 만들어내고 하락력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1조 3,781억 원, 영업이익 66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같은 동기 대비 매출은 13.7%, 그리고 영업이익은 0.9%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현재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국내 군수 엔진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더욱더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디펜스, 하나 파워 시스템, 하나 정밀 기계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지속적인 성장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방산이나 항공우주 쪽으로 상당히 좀 성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략 한 3%대 상승력이 나타났다가 지금 한 2.25%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4,0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상승력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접근하시는 분들 현재 가격 이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4,000원 일단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64,000원에서 65,000원 정도 자리까지 지금 주가에서 대략 한 2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5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남겨주셨잖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어요. 네, 지금 4개월 거래 못했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거래가 재개가 됐죠. 그래서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횡령 이슈는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금 회수가 되었고, 또 이러한 대규모 횡령이 계속 일어나진 않겠죠. 어쨌든 내부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재정립을 한다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약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회사가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품은 역시 계속 좋은 제품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특히 작년에 재작년 계속 팬데믹 시대에도 계속 임플란트 수출은 계속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3% 정도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10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열어놓으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10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 팔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외국인들 안 파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이게 지수 편입이 편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종목을 지금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소개해 주셨고요. 박정식 주식디자인 연구소 대표님께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마감 동시 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는 현재 0.31% 하락한 2686.6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5% 하락한 901.5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이 9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장 마감 직전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 나가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현재 0.32% 하락한 353.9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200원 하락한 67,2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살펴봤습니다.